자, 일단 이제 4장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그 역행렬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자, 역행렬이라는 게 저번 시간에 역행렬이라는 게 어떤 행렬이라는 값이 하나 주어졌을 때 이게 정방행렬을 말합니다. 정방행렬이라는 이야기는 행과 열이 같은 경우를 말하죠. 그러니까 n by n이라고 할까요? n by n 뭐 이렇게. 보통 수학에서 보통 여러분들 쓸 때 n by n 이런 건 상당히 복잡하고 지저분하죠. 그래서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그냥 2 곱하기 2 이렇게 제가 쓸게요. 그냥 이렇게 숫자로 하는 게 훨씬 느낌이 편하게 다가올 겁니다. 그럼 여기다가 어떤 예를 내가 뭘 바꿀 거냐면 단위 행렬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단위 행렬이라는 건 뭐예요? 2 곱하기 2니까 얘도 2 곱하기 2 행렬이에요. 단위 행렬이라 1, 1, 0, 0 이런 단순한 폼으로 만들고 싶어요. 왜 이렇게 만들까요? 앞에서 우리가 다이고날, 대각선분이라죠. 대각선분이 이게 뭐라고요? 행렬의 척추 부분이다. 가장 기본이 됩니다. 얘가 기준이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면 얘를 이렇게 만들면 가장 좋은 나이스한 경우가 되죠. 그러면 여기다가 뭐 내가 뭐 뒤에를 곱하든 앞에를 곱하든 이 A 행렬에다가 앞에를 곱하든 둘 다 똑같은 결과를 가질 때 그때 이 B 행렬을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이 B 행렬을 역행렬이라고 이렇게 보통 쓰죠. 맞죠? 역행렬이라고 이렇게 일단 뭐 역행렬이라고 이렇게 쓰지만 표기는 어떻게 쓰느냐면 그냥 우리가 소위 말하는 A의 마이너스 1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고요. 그죠?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그래서 이제 역행렬을 구하는 방법이 이게 이제 이 행렬 곱을 이용을 해서 이 과정을 열심히 수학자들이 분석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그걸 유도를 해보니까 역행렬 구하는 방법을 하나 알겠더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제가 하나 예를 들어서 표현을 해놨는데 자, 일단 이렇게 쓸게요. A라는 게 A11, A12, A13, 13, A21, A22 뭐 교재 뭐 제가 프린트물에 있으니까 A23, A31, A32, A33 일단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자, 이거에 역행렬을 구하세요라고 하면 이 역행렬 값은 어떻게 표현이 되느냐면 지금 3 곱하기 3행렬이니까 정방행렬일 때만 역행렬을 구할 수 있어요. 정방행렬이 아니면 역행렬을 못 구합니다. 자, 역행렬을 구하는데 이걸 구할 수 있는 방법 우리가 사러스 방식이 하나 있댔죠. 첫 번째 이쪽 방향으로 1번 계산하고 그 다음에 이쪽 방향으로 해서 빼기 2번 계산해서 우리가 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여인수 전개 방법을 해서 얘의 디터미너드 행렬값 구하는 게 있고 그리고 행렬을 구할 때 우리가 좀 더 효율적으로 구하는 방법까지 제가 소개를 저번 시간에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역행렬의 값은 어떻게 되냐면 이놈의 A 행렬의 디터미넌트 크기 값이라고 하죠. 얘를 나눠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안에는 어떻게 표현이 되느냐면 지금 A11에 대한 이 값에 대한 뭘 쓰느냐면 요 인수를 씁니다. 그러니까 얘의 행과 열을 뺀 나머지 값을 A11이라고 제가 이렇게 쓸게요. 나머지 여인수라고 해서. 그리고 또 여기는 뭡니까? A12니까 A12의 여인수 이렇게 제가 쓸게요. 그리고 A13의 여인수 이렇게 제가 쓰고 그 다음에 여기는 A21의 여인수 뭐 이렇게 쓰겠죠. 나머지 다 똑같이 이렇게 쓰면 될 겁니다. 이렇게 쓴다. 그러면 여기서 이 A1 이 값은 뭐냐면 이게 제가 얘가 여인수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여인수란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인수는 지금 얘와 얘를 뺀 나머지의 값의 디터미넌트 값을 말합니다. 행렬식을 말하죠. 근데 그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보호까지 활정. 지금 뭐요? 얘랑 뺀 나머지 요걸 뭐랍니까? 소행렬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여기다가 뭐라고 하느냐? 여기다 풀 이렇게 갈 때 플러스 보호 쓰고 소행렬까지 쓴 걸 우리가 뭐란다? 여인수라고 이렇게 쓴다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A11은 뭐예요? 이미 플러스 어떤 값 이런 이야기고 요는 뭐죠? 마이너스 소행렬식 값 뭐 이걸 말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실제로 문제를 풀어보는 게 더 나이스할 겁니다. 자, 이렇게 소행렬식을 구한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얘를 어떻게 한다? 트랜스포즈, 행과 열을 순서를 바꾸는 겁니다. 보통 수학에서는 이렇게 쓰거든요. 근데 경제수학 이 책에 이 양반은 이렇게 쓰더라고요. 근데 뭐 어차피 똑같은 거니까 제가 이렇게 트랜스포즈 혹은 라지 t를 쓰기도 하고 스몰 t를 쓰기도 합니다. 행과 열의 순서를 바꾸면 그럼 우리가 원하는 값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수식을 쓸 때마다 귀찮기 때문에 이 오른쪽에 이 값을 우리가 뭐라냐면 역행렬을 구하는 하나에 따라오는 어떤 값이죠. 그래서 얘를 우리가 수반행렬이다라고 이름을 갖다 붙입니다. 수반행렬. 그래서 이름을 어떻게 잡냐면 ADJ라고 이렇게 해서요. ADJ.
그리고 A에 이렇게 표현은 이렇게 합니다. 한글로 번역하면 얘는 수반행렬 이렇게 표현을 해요. 수반행렬 이렇게 표현을 하죠. 자, 그럼 우리가 A의 역행렬 구할 때 어떻게 간단하게 표현하자면 A의 역행렬 값은 A의 디터미넌트 값분의 1하고 수반행렬 A라고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 기법, 이 표현법을 반드시 머릿속에 외워둬야 됩니다. 중요한 이야기니까요. 실제로 이걸 이용하는 시험 문제를 매번 출제하니까 2 곱하기 2 행렬이면 뭐 간단하죠. 2 곱하기 2 행렬이면 예를 들어 뭐 제가 이렇게 써볼까요? A 행렬이 뭐 예를 들어 A, B, C, D 뭐 이렇게 이거는 공식화돼 있어요. 솔직히 맞죠? 이거 고등학교 때 역행렬 구하세요 하면 어떻게 구합니까? A의 디터미넌트 값은 어떻게 구한다? 요거 2개 곱하고 요 2개 빼죠. 그래서 우리가 쓸 때 AD-BC분의 1이라고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여인수는 어떻게 쓰면 되냐면 순서를 우리가 공식처럼 외웁니다. 얘 순서 바꿔요. 그래서 DA라고 이렇게 순서를 바꾸고 얘랑 얘랑은 뭡니까? 보호만 바꾸는 겁니다.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 이렇게 하면 우리가 뭡니까? 이거 구한 겁니다. 이 형태로. 그럼 지금 우리가 2 곱하기 2 형태는 이렇게 공식화해서 그냥 공식화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데 실제로 이제 2 곱하기 2 행렬에 관련된 이런 단순한 폼은 시험 문제 안 내겠죠. 3 곱하기 3 정도, 이 정도 내야 그래도 좀 대학 수학 문제구나 라는 정도지 이거 뭐 고등학교 때 알고 있는 이 정도의 기본적인 거는 시험 문제 안 낸다고 보면 됩니다. 뭐 책에 있는 예제를 가지고 하나 볼게요. 예제입니다. 예제는 지금 보면 2배의 x 플러스 5배의 y 그 다음에 19 뭐 이렇게 제가 하나 잡고 그 다음에 x 플러스 y는 5다라고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그럼 이거 우리가 개수행렬이라고 하면 뭐예요? 요놈만 빼낸 걸 우리가 개수행렬이라고 하고 이것까지 포함한 걸 우리가 첨가행렬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단 써보면 얘를 쓰면 이렇게 되겠죠. 2, 5, 1, 1, 그 다음에 x, y, 그 다음에 여기는 19, 5라고 이렇게 표현이 될 겁니다. 그럼 내가 지금 이게 A 행렬이죠. 여기 A 행렬이라고요. 그럼 A 행렬에다 뭘 곱하면 돼? 여기다 A의 역행렬 1 곱하면 얘가 뭐예요? 단위 행렬 i가 되니까 없어진다고. 그죠? 없어져요. 그리고 여기에 뭐야? 앞에 역행렬만 이렇게 곱해지면 우리가 찾고 싶은 x와 y를 간단하게 찾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냥 한번 해볼까요? x, y는 어떻게 됩니까? 얘는 요거에 역행렬 구하면 되죠. 역행렬 구하니까 얘 2개 곱하고 요 2개 빼니까 마이너스 3이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쓰면 되고 그리고 얘는 뭡니까? 순서 바꿔주고 1과 2가 되고 얘는 보호 바꿔주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 이렇게 되면 되겠네. 그리고 여기에 19, 5라고 이렇게 표현되네. 이렇게 답을 쓰죠. 단순하게 산수 계산 한번 해볼게요. 그래도 혹시나. 자, 이렇게 돼 있으면 얘는 기억자로 계산한다 했잖아. 그렇죠? 기억자로 계산하니까 19 빼기 25 이래 되니까 25 빼기 마이너스 6인가요? 마이너스 6 여기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6이 될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또 기억자로 이렇게 계산하죠. 요거 2개 곱하면 마이너스 19 더하기 5, 20 그러니까 마이너스 9인가? 마이너스 9 이래 되죠. 그러면 상수는 뭡니까? 모든 행과 열에 다 곱해지는 게 행렬의 계산법이죠. 그래서 얘가 들어가니까 계산하면 얘 들어가서 2가 되고 얘는 뭐가 됩니까? 3. 그래서 x는 2, y는 3. 이런 식으로 답을 찾아냅니다. 간단한 문제 유형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 연립방정식을 이거 우리가 연립방정식을 하죠. 이게 식이 2개 이렇게 주어져 있는 거. 연립방정식을 구하는데 조금 더 복잡한 연립방식 푸는 공식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크레머 공식이라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편입시험 문제에서 시험 문제가 자주 나옵니다. 기법만 알면 되니까 그거는 뭐 별거 어려울 건 없어요. 기법적인 거니까. 자, 크레머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크레머스 룰이라고 이렇게 하죠. 크레머의 법칙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건 법칙이니까 왜 그렇게 됩니까? 보통 이제 학교에서는 이걸 유도하고 증명하고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어차피 뭐 증명해봤자 아무런 도움 안 돼요. 여러분들 그냥 바로 활용하는 게 중요하지 증명 따위가 필요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일단 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예제가 하나 들어가 있는데 예제는 지금 2x 플러스 5배 y 플러스 5배 z 이퀄 7이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는 제로 그 다음에 2x 플러스 4y 플러스 3z 이퀄 4라고 돼 있어요. 이건 뭐 솔직히 한 문제 정도만 풀어보면 충분할 겁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이렇게 쓸 수 있죠. 라지 AX는 뭐로 쓸 수 있다? 요놈의 값을 B로 써가지고 B 제가 이렇게 표현할게요. 라지 X라는 요놈은 뭐예요? X, Y, Z를 표현한 거죠. 요건 뭡니까?
개수행렬이라고 하죠. 이 상수들만 뽑아낸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x 값을 찾는 방법인데 얘를 우리가 아이디어적인 건 이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를 풀려면 이렇게 풀면 되죠. x는 a 역행렬 값에 b 이렇게 찾아서 우리가 이 x를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역행렬을 이걸 좀 더 효율적으로 구하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크레머 공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크레머 공식은 간단하게 쓰자면 이런 겁니다. 어떤 거냐면 여기 첫 번째 값이 있으면 이걸 첫 번째 x라고 한다면 얘는 어떤 식으로 되냐면 a의 디터미넌트 값분의 a1의 디터미넌트 값이다 이렇게 씁니다. a의 디터미넌트는 알겠죠? 뭔지. 그죠? 이 개수행렬의 디터미넌트 값이 돼요. 요거는 뭘까? a1은. 그죠? 요게 좀 궁금하긴 해요. 뭐 별로 궁금하지 않겠지만. 자, 두 번째 y는 어떻게 되냐면 a의 디터미넌트 값분의 a의 a2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 돼요. 그럼 바로 답을 찾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찾지 말고. 맞죠? 이런 식으로 찾을 수도 있는데 크레머 공식은 뭐냐면 이렇게 찾는 걸 우리가 크레머 공식이라고 합니다. z 값은 어떻게 되냐면 a의 디터미넌트 값분의 a3 값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서 우리가 했던 걸 복습할 겸 실제 문제를 한번 그래도 풀어보죠. 실제로.